한 850만 원 정도 경제지원에서 지원받고, 정확히 날짜도 기억해요. 3월 2일 날 100만 원이 딱 넘었어요. 주문량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3D 프린터 하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중 하나로 항상 소개되기도 하고 일부 기업에서 활용도를 넓혀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기술이고 도구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3D 프린터를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요. 이것을 개인의 취미가 아닌 사업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막연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중 3D 프린터를 이용해 자신만의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제가 사는 천안에서 3D 프린터를 접한 지 딱 2년 만에 3D 프린터로 창업을 하시고 요즘에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는 3D 프린팅 선욱이의 대표 황선욱 대표를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창업을 하는 도중에 충남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도 활용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터넷으로 네임택을 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대학생들이 이제 출력 대행이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데 시제품 제작하는 거를 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업을 처음 하긴 했지만은 이게 제 마지막 그래도 사업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내 이름 대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과외방을 이제 한 10년 가까이 운영을 했었는데 50이 넘어가니까 학생들이 안 찾게 되고 그 이후에 뭐 다른 일을 찾다 보니까 아버지가 먼저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아버님이 예, 3D 프린터를 예, 3D 프린터를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책을 몇 권 사고 이 가능성이 있나? 재작년에 제가 이제 그 카페에다가 3D 프린터로 먹고 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그때 답변이 별로 먹고 살지 못할 거다. 부정적 의견이 한 60, 70% 정도 됐는데 어쨌든 간에 뭐 새로운 거를 배워서 한 10년, 20년은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1년만 공부해보자.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된 거죠. 3D 프린터 관련해서.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3D 프린터를 하려면은 3D 프린터 자체에서 교육이 만들기 필요하고 3D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퓨전 360 쪽으로 많이 받았었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 프로그램 같은 거, 블루투스 스피커 만드는 과정. 이게 3D 프린터가 아두이노하고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두이노 쪽도 좀 있는 대로 한번 받아는 봤어요. 아두이노가 이런 거다. 그 3D 프로의 어떤 분야를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방향성이 나는 이런 쪽으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방향이 정하면은 그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은 다 해보려고 했던 거죠. 천안에도 더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한테 좀 도움도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거는 내가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재작년 한 11월, 12월 달쯤에 마음을 붙였죠. 그때 또 중간에 이제 충남경제진흥원에서 뭐 중장년 뭐 제도약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가지고 평생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는 사업 계획서를 쓰고 한 850만 원 정도 경제진흥원에서 지원받고 뭐 그렇게 진행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판매되는 거는 12품목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는 신발끈에 매는 신발끈 부착 이름표라고 있어요. 그게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USB에 이름 붙여서 파는 이름표, 그거 두 가지가 제일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갑자기 2월 말 3월 초 돼갖고
엄청 주문이 몰려서 거의 뭐 잠도 잘 못 잤어요. 하루에 가장 예. 매출이 많이 나왔던 날은 얼마입니까? 정확히 날짜도 기억해요. 3월 2일 날 100만 원이 딱 넘었어요. 주문량이. 그래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3D 프린터가 그거는 필라멘트랑 원료를 가지고 그냥 하나하나씩 쌓아나갖고 어떤 형상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사실 배울 건 많아요. 그걸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은 3D 디자인을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면은 직접 디자인을 해갖고 그저 프린터에다 걸어주면은 어떤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기 생활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 저기 못 있잖아요. 뭐. 그거 저기 철물점 가갖고 사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사온 거 그걸 하면은 저 못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박아야 되거든요. 안 박혀요, 그게. 그래서 저거 디자인 내가 직접 다 해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 있죠. 2월 한 중순까지만 해도 거기 포토 리뷰에 남아있는 게 한 10개쯤 됐나? 10개가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한번 탁 터지니까 지금 포토 리뷰 그 한 제품에 남아있는 게 260개 정도 되나? 자발적으로 그게 그 많은 포토 리뷰가 남겨져 있더라고요. 자발적으로 남겼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예쁜 제품 고맙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포토 리뷰를 남겨주니까 그때 좀 굉장히 뿌듯했죠. 지금도 그거 보면 뿌듯해요. 저는 이제 하나하나씩 부닥치면서 신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맨 처음에 이제 국가에서 또 교육 같은 거 한다 그래서 노동부 찾아가서 이렇게 나 교육받고 싶다. 보조 좀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가서 이게 수강하는 거, 그거 지원을 한 반 정도는 받았던 것 같고요. 그걸 받게 되니까 내가 거기에 노동부에 내 인적사항이 기재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남 지식재산센터인가? 거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IP 창업교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루에 한 8시간 정도씩 해서 5일 동안 교육을 해요. 창업교육이라는 거를. 그게 갑자기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그 교육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특허비를 지원해줘갖고 특허를 하나 냈어요. 작년에. 그 특허 들어가는 돈 150만 원을 거기서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거기서 또 인포메이션 얻은 게 중장년 제도약 지원해주는 거. 그거 해가지고 850만 원 지원받았던 거. 코리아 콘텐츠 랩인가? 거기서 또 충남에 있는 소상공인들 유니프 안에 무슨 국립관처럼 만들어갖고 광고 홍보비를 좀 줄여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거 말고도 충청남도에서 또 진행하는 디자인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떨어지긴 했지만 그런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마케팅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충남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자기가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후에 기업당 40만 원씩 지원해줘요. 작년 하반기 때 알아가지고 작년 하반기 때 블로그를 40만 원에 만들었어요. 또 지원해줬던 업체들한테 디딤돌 사업이라고 했고 디디고 올라서라 뭐 이런 의미로 하는 것 같은데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300만 원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선정이 되면 300만 원 지원 받게 될 것 같고요. 이거 하다 보면은 이쪽에서 인포메이션 주고 또 이거 하다 보면은 또 거기서 또 인포메이션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연출해서 하나씩 알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가 돼서 나한테 딱 제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국가 지원이 뭐 이렇게 되고 뭐 지방에서 지원하는 게 이만큼 되고 그래서 그 사이트 들어가고 찾아보면은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이런 거 같은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충남경제진흥원 거기 사이트 가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공문 확인하고 또 주변 사람 들어오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씩 거치면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니까 활동하는 반경만큼 받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교육을 받을 때도 막 찾아가서 신청하고 그러는데 이제 자꾸 이제 쌓이다 보니까 콘텐츠 코리아 랩 같은 경우는 카톡으로 이제 계속 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들어가서 찾지 않아도 이제 카톡으로 이제 오니까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이렇게
구분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같이 지원 받았던 사람들 그 단톡방이 또 있어요. 단톡방이 있으니까 또 경제진흥원에서는 인포메이션 줄 거는 저희들한테 그 단톡방에다 떡 던져줘요. 그러니까 작년에 는 땅에도 헤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정보를 공유하게 되니까 이제 쉽게 이제 오히려 접근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처음 3D 프린터는 한 번에 해결은 안 되는 것 같아요. 3D 디자인을 하든 아니면 슬라이스를 하든 아니면은 뭐 기계에 대해서 3D 프린터에서 자체적으로 뭐 조립하는 거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걸 알려고 하든 간에 다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어서 직업을 던지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취미생활이라든가 부업이라든가 이런 정도로 6개월,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10개를 만들 수 있고 2개를 만들 수도 있고 1개를 만들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하나씩 만드는 게 제일 퀄리티가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물건 만들고 나면 팔라니까 찝찝해요. 만들다 만 것 같고 품질이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면은 다른 식으로 또 해봐가지고 그거보다는 좀 좋게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그래야지 개선점이 찾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임텍 같은 경우는 작은 글씨 써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온도 습도하고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똑같은 세팅으로 봄, 여울, 가을, 겨울이 똑같지 않아요, 진짜. 그런 거는 경험한 거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있는 게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공방 같은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넓은 장소에서 만들기도 하고 체험학습 같은 거 해볼 수도 있는 거고 퓨전 형태의 어떤 공방 같은 거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부분과 맞춰가면서 해보고 싶어요. 네, 잘 보셨나요? 창업을 생각만 하면 좀 막연한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취미 영역을 가지고 창업에 성공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런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또 교육을 받을 때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3D 프린팅으로 창업을 하신 분들을 한번 인터뷰해서 좀 다양한 정보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